사립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자진 해산하면 자녀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준다는 사립대 구조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대학마다 입학생 정원을 채우기 어렵게 됐고 이에 따른 대책들이 나온 건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오늘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령 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가 대학 정원의 인위적 감축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런 내용인데 현재 상황 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 출산율 저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입학생들보다도 그 정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대학들이 그 지원을 안 해서 지원할 수가 없죠. 이제 그 인구가 부족하니까. 그 학령 인구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그 정원을 마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학교를 이제 평가를 했죠, 대학을.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 이제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 정원을 이제 감축했죠. 그 인위적으로 이제 감축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학령 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거는 대학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마련한 것이죠.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이런 원인은 뭐 아무래도 출산율 감소와는 뭐 무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이제 콩나물시루라고 해서 한 학급에 한 60명쯤 됐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랬죠. 그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아예 학생 수가 없어서 그 폐교를 하는 초등학교도 지방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인위적인 감축 대신 결국은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 대학 스스로 폐교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위적 감축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원을 스스로 감축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방안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 정원이 있는데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만 이제 채울 수 있는 만큼으로 줄여야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입학 정원을 줄이게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을 때는 폐교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폐교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긴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학 자율에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인위적으로 감축했을 때는 그 아주 그 좀 이렇게 부실 대학이 아닌데도 감축하지 않으면 또 지원 못 받을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정난에 이제 부실 대학이 아니면서 이제 재정난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득보다 실도 많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이 방안은 스스로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제 명문 대학 아니면 이제 수도권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됐다고 이제 굉장히 환영하죠. 근데 문제는 지방 대학들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정원도 채우지 못해서 입학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입학금도 적은데 재정 지원까지도 또 적어지니까 이제 이중고가 되죠. 그럼 결국은 이것이 지방대학 죽이기 아니냐. 그래서 지방대학에도 이제 외국의 경우는 지방대학도 이제 거점에 이제 명문대학이 많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에도 이제 대학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대학을 다 죽이고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되면 지방에 대한 발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대 발전을 위한 유인책은 없이 결국은 지방대 죽이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가 무책임하다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좀비 대학이 많아질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원을 못 받으면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폐교를 하지 않고 그냥 학생 수는 뭐 한 20-30%밖에 안 되는데 정원에 그냥 정원을 유지하면서 그냥 그러면 이제 유령 대학 비슷하죠. 결국 이제 학생들은 일정 수의 학생이 있어야 이제 커리큘럼에 의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학문의 발전도 가능한 건데
학생 수가 적으면 학문의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죠. 융복합 시대에 또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개설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자율성에 의해서 스스로 대학을 감축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수도권의 대학만 발전되고 지방 대학은 발전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 발전된 유인책을 네. 지금 더 생각해서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근데 이제 일반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학대학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신학대학도 일반 대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대학의 경우에도 뭐 학교 자체 내에 어떤 회계부정 같은 것도 있었죠. 뭐 신학대학이라고 해서 일반 대학과 달리 훨씬 더 회계가 투명성 있고 그러지 않고 좀 비슷한 네. 문제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 같은 경우도 일반 대학하고 똑같이 설립할 때는 설립 요건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해서 그 부실대학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일단 부실대학으로 된 경우에는 어떻게 이 부실대학을 정리할 것인가. 이 부실대학을 그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네.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앞으로 이제 제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 방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국립대학들은 이제 대학원 중심의 그 연구대학으로 재편해서 거기는 이제 순수한 연구대학으로 만드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특성화라든지 또 다양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대학들. 그래서 특성화 고교가 있지만 이제 대학도 특성화 대학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대나 전문대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방대의 경우에도 이제 특성화 대학을 만들 수 있지만 특히 전문대의 경우에는 직업 고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특화시켜서 결국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의 기회를 많이 줘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런 그 학교로 만들면 결국 이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전부 똑같은 대학으로 만들어서 서열화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입학하지 않고 뭐 결국은 이제 이게 부족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립대학에 대한 어떤 책무성이나 뭐 회계적인 투명성 이런 부분에도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네. 감독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할 그런 필요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학문 간에도 융합할 수 있는 학과가 설립되기 쉽게 네. 요건을 만들어서 뭐 옛날에는 이제 학과 이름이 다 이제 정해져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학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이제 그 학과들은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맞는 인재를 이제 양성하기 위한 학과들이죠. 그래서 그런 학과들은 이제 결국 다른 학문과 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학과의 설립을 또 용이하게 하고 네. 이제 끝으로는 부실대학이 도저히 안 되면 폐교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설립자들이 폐교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돈을 들여서 설립을 했는데 이걸 폐교해버리면 이 폐교 매각 대금이 전부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교를 안 시키는 거죠. 그 폐교를 안 시키다 보니까 좀비대학이나 유령대학 그러니까 학생 수는 한 정원의 한 20, 30%밖에 안 되는데 대학은 그대로 유지되는. 네. 그래서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폐교 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 중에 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설립자가 폐교를 좀 쉽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폐교가 어려운 게 폐교는 감정가로만 폐교하게 돼 있죠.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 이하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네. 설립자들이 쉽게 폐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실대학, 좀비대학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참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걸 좀 성경적 시각으로 살펴볼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백년지 대계니까 대증요법으로 그때 나타난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인요법으로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잠언 1장 3절에도 교육으로 사람을 깨우쳐 무엇이 옳고 바르며 떳떳한지 헤아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교육 정책을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결국 장기적인 입장에서 임기응변식이 아닌 중지를 모아서 결국 그 해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네. 앞서 뭐 여러 혁신 방안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야말로 뭐 재정과 인적 관리 모두 좀 더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합리적인 방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